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머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혁 감독의 사퇴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옆에 보시는 기사대로 키움 구단이 갑작스레 손혁 감독의 퇴단을 발표했습니다. 10월 8일 오후 2시 41분 SBS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고요. 이후 약 10분 뒤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혁 감독은 지난해 11월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고 구단의 제5대 사령탑에 올랐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 채우지도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김창현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남은 시즌 감독 대행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혁 감독이 키움 사령탑에서 물러난 이후 나흘이 지났고요. 그가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일 현재에도 네이버 야구 섹션 등에서는 손혁 감독의 사퇴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퇴냐 경질이냐에서 구단 최고위층에서 압박으로 사퇴가 이루어졌다는 게 최근 기사들의 흐름입니다.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몇 가지 쟁점 사항으로 손혁 감독의 사퇴 혹은 경질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8일 오전에 키움 내부 사정에 밝은 휴민트를 통해서 손혁 감독이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고대어 당시 오후 2시께 감독이 선수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이겠구나.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불현듯 약 한 달 전 들은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손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내용을 접하고 저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손혁 감독이 일부 구단 내 일부 베테랑 선수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몇몇 베테랑 선수들은 손혁 감독의 젊은 투수 기용법, 예를 들면 4.2이닝을 남겨두고 승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선발 투수를 갑자기 교체한다던가 불펜의 투수 운용법, 그리고 다양한 작전 지시 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었고요. 이에 손혁 감독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키움은 야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야구를 잘하는 팀에는 야구를 잘 보는 고참이 있고요. 그런 고참과 초보 감독의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부 불안은 직접적인 사퇴 혹은 경질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손혁 감독은 최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과 따로따로 미팅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제일 중요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상황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감독의 사퇴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감독과 선수들의 불안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감독 사퇴 소식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퇴일까요? 경질일까요? 현재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키움은 손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멘트는 성적이 나지 않아서 손 감독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8일 당시 키움은 74승 1무 58패 3위였습니다. 1위 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2위 KT와 격차가 한 경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순위 경쟁이 막바지라는 점, 이변이 없는 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사실상 결정난 상황에서 감독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부임 1년 차의 초구 감독이 성적이 냈음에도 사퇴를 했다는 점 등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연봉 지급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감독이 자진해서 물러날 경우 잔여 계약 기간 연봉을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질의 경우에는 잔여연봉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키움 구단은 손혁 감독의 잔여연봉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구단은 손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물러났다고 밝혔지만 연봉 지급은 하겠다는 것을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취재한 내용에는 손 감독은 지난 주말 대전 하나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지인과 대전에서 약속을 잡아놓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만약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 주말 경기에 약속을 잡았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7월 중순 이후 야구계에서는 손혁 감독이 경기 운영, 특히 우승급 전력을 가지고 성적이 이것밖에 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 구단 최고위 운영진에서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이 옆에 표를 잠시 한번 보시죠. 회색이 키움의 순위 변동포인데요. 아마 7월 16일 이후 3위에서 4위로 떨어졌고 7월 말 다시 2위로 복귀했지만 이때가 그 기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 10월 8일자 한 뉴스 기사입니다. 사퇴 결정이 내려진 7일 밤 손혁 감독은 구단 최고위층을 만났고요. 휴민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심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오후 손혁 감독은 키움 구단의 표현을 빌리면 사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간 오랫동안 현장 간섭이 있었고 결국 7일 구단 순회진과의 만남은 방아쇠 역할, 사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계기였습니다. 실제로 손혁 감독의 주변 이야기, 여러 야구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훈수도 적당히 둬야지 그게 과했다는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독 1년차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키움 순회진은 아주 완벽한 그리고 현장의 감이 아닌 데이터가 우선인 감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키움의 향후 방향성, 우리는 구단이 지배하고 있는 순회진의 야구관대로 간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창현 감독 대행, 김 감독 대행은 대전고와 경희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프로 경력은 없는 인물인데요. 2013년 구단 전력분석원으로 입사한 8년차 프런트입니다. 보통 감독이 시즌 중 물러날 경우에는 수석 코치가 대행을 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요. 하지만 키움은 오랫동안 팀을 지켜온 홍원기 수석 코치를 놔두고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대행으로 선임했고 키움은 코치 경험이 없는 김대영을 수석 코치가 돕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선수단이 존경을 할 수 있는 감독이나 코치로서의 커리어를 가지고 현장과 유대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일 때 현장에서는 존중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키움의 경우에는 감독 경험, 코치 경험, 리더로서의 경험이 없는 진짜 현장에서 초짜를 감독 대행으로 앉혔고 키움이 추구하는 데이터 야구, 현장의 감보다는 데이터 야구를 우선시하는 야구를 펼칠 가능성이 향후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납득하기 힘든 전임 감독의 잦은 사퇴와 프런트 직원의 깜짝 대행 선임 모두 고위층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부터 고위층의 입김이 센 키움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김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구단 운영 전반의 정권을 가진 특정한 인물이 야구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키움은 아무래도 어선한 가운데 경기를 해서인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감독 경질이 발표된 후 최하위 하나와의 경기에서 1승 2패로 주말 시리즈를 내주는 등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주 월요일 순위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섰고요. 5위 두산과의 격차도 한 경기 차로 쫓기는 형국입니다. 물론 야구단에서 오너급 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의 야구를 하고 싶어 감독을 교체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보다 야구를 훨씬 일찍 시작한 메이저리그에서는 자주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마녀 사냥식 기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키움이 선택한 방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오후 후배 기자의 기사를 봤는데 스포츠 동아의 최익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김대행 선임으로 프런트 안이 오너십의 야구를 시작을 알렸으니 결과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다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개입과 독단적 인사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허의장의 몫이다. 데이터 야구를 표방한 팀이 우승에 번번이 실패하고 경기 외적인 잡음이 거듭된다면 그런 팀에 대한 응원을 접는 것도 팬들의 권리이다, 자유다. 손혁 전 감독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린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송 감독이 키움 감독에 선임된 후 크게 들떠있는 당시의 송 감독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시즌 중에는 감독은 건강이 제일이라며 차를 다려 마시면서 제게 스트레스도 달랜다고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손혁 감독은 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는요. 하게 되면 다른 구단의 감독이 되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키움 구단에서는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며칠 송 감독과 선수단과의 불화설이 구단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키움은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자진 사퇴가 맞아, 경질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 적어도 키움 구단은 떠난 자에 대한 존중은 합시다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머니볼의 정세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